2025년 이후의 고교학점제는 어떤 모습이냐? 자, 2025년도 이후의 고교학점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교학점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돼서 고교학점제를 시범 연구해보고 있는 단계라면 현재 초육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 전 2022년도에 교육과정을 한번 싹 바꿀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바꾼 내용을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하는 시기가 2025년도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교육부가 앞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체계를, 그러니까 그 수업의 제목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라고 발표하고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교과서 만드는 업체들이 교과서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어떤 교과서로 가르치겠습니다. 다 신청하면 그것들이 학교로 배포가 돼서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실 2025년도에는 현재 초육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때가 되면 교과서도 바뀌고 고교학점제라는 학교 운영 체제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일반고 아이들이 배우는 보통교과와 특목고나 특성화고 아이들이 배우는 전문교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보통교과는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앞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 7과목은 공통이고요. 그 국, 영, 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일반적인 학문의 분류로 나눈 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수원, 수투, 영어 1, 영어 2,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활과 윤리, 뭐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렇게 공통 과목의 일반적인 학문 체계로 나는 게 1번 선택이라면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자신이 앞으로 목표로 하는 직업과 관련돼서 혹은 진로 방향과 관련돼서 더 심화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5년도가 되면 이 특목고에 적용되는 전문교과까지도 일반고에서 가리키는 보통교과 체계로 세팅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다양한 교과의 융합된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고요. 이 전문교과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체계로 새롭게 편성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특목고에서 배우는 교과를 왜 일반고에서 배우는 요걸로 편입시켰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가 되면 현재 특목고로 분류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외고, 국제고, 뭐 그런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까지 일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 편제를 확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초육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현재 느낌의 특목고는 사실 영재학교는 특목고는 아니지만 영재고와 과고 정도가 남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발전된 마이스터고 정도가 특목고라는 편제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 일반고로 편입된다. 이것도 하나 더 덧붙여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과 체계가 바뀐 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의 선택 과목이 확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때 우리가 수강 신청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자, 너희들 다음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할 예정이니까 이 과목 중에 어떤 과목 선택해 들을지 정보를 꼼꼼히 읽고 수강 신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수강 신청, 2차 수강 신청 해서 아이들이 내가 신청한 그 과목을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양한 수행평가를 봐서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커트라인, 빵꾸 나지 않는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 이수가 되는 거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낙제되듯이 출석이 안 된다, 혹은 성적 자체가 너무 미달된다 그러면 미수,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점을 따게 되고 이 취득한 학점을 3년 동안 모았더니 졸업 학점이 되면 졸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배운 게 졸업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물론 교육부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미이수, 낙제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학생이 그 만든 제도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학점 자체는 취득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산출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성적은 A, B, C, D, E라고 하는 절대평가도 나오지만 사실 입시에 중요한 건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상대평가 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으면 대부분의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가 9등급을 받았다. 그럼 어쨌든 어떤 등급을 받았을 때 낙제되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등급은 꼴찌에서 하위 4%가 9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하위 4%를 무조건 낙제시킨다. 그러면 매 학기마다 어마어마한 그냥 모든 과목의 4%의 아이들이 학점을 못 따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애들이 양산됩니다. 왜냐면 상대평가는 어쩔 수 없이 등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해야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가면 모두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초육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내신의 대부분은 절대평가로 변환된다. 다만 1학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2015 개정교육과정도 공통 과목이 있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개정 안에도 공통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 과목이 모두 절대평가가 되면 대학에서, 아니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내면 모든 아이들이 다 패스하고 그렇게 성적이 뻥튀기 된 걸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평가해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클레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현재와 같이 1등급에서 9등급 같이 상대평가하고 그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평가하겠다라고 현재 방안을 발표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적표에 보면 정치화법을 들었는데 이게 학점이 4학점짜리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점수 보여주고 그 수강자 수와 성취도, 이 학생이 난 정치화법을 55명과 함께 들었는데 나는 B 학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A 학점 가장 점수 좋은 애들이 7.3%, B 학점이 30.9%, C 학점이 12.7%, D 학점이 13.9%, E 학점이 18.2%, 이렇게 분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표시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A, B, C, D, E는 어떻게 그 매겨지는 거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40점 이상이면 E, 그리고 40점 미만이면 incomplete, 불완전 이수. 옛날 대학 다닐 때 우리 기준은 F, 빵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은 해야 된다. 그 성의와 노력의 점수의 기준이 뭐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은 받아야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자, 그리고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렇게 교과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도 수업을 들어야 학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창체활동은 자동봉진,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4개 영역의 활동을 뭐 좀 이따 설명드린 2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창체활동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율활동 중에 반장, 부반장, 정교회장 같이 학급 혹은 학교 자치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묶어서 동아리 자치활동으로 편성을 하고, 자율활동 중에 자율주제 탐구활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진로활동을 묶어서 진로 탐구활동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요 들어야 되는 단위수 혹은 학점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 교과 편성 자체도 완전히 바뀌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졸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한 학기 동안 50분 수업을 17번 들으면 한 단위를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가 17주입니다. 그래서 17주 동안 매 한 주 동안 1시간씩 수업을 듣는 과목은 1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 학교에서 국어가 3단위다.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 있고 그 3시간 수업을 17주 동안 받으면 3단위 수업을 내가 이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게 현재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가 되면 학점제로 바뀌면서 50분 수업을 16번만 받으면 1학점을 취득해요. 그리고 졸업 단위수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그 졸업 기준도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3년 동안 289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했던 게 현재 기준이라면 2025년이 되면 2560시간만 수업을 들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11%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준 이유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의 양이 전 세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너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만든 그런 전체의 수업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고등학교 체계가 진행되는 게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된 이후의 모습이다. 자,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 이렇게 완전히 바뀐 교과서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앞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게 바로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에요.